자취방 집들이 겸 연말 파티. 오늘의 메뉴는 토마토 스튜와 볶음밥, 그리고 파스타까지. 그럴듯하게 끓여진 토마토 스튜가 메인입니다.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서 수납 용기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래서 미뤄뒀던 파하고 마늘 정리해서 프랩하는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13년지기 친구들이 집들이를 오는 날입니다. 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에요. 전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는 성격도 아닌데 그런 제 성격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들이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행운인 건지 체감했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무엇보다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인지라 복잡한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오늘 집들이가 더더욱 기다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올렸던 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사고쳐서 영상을 덜 찍은 걸 차치하고서라도 요리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나서 혼자 20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자취요리, 집밥 이런 해시태그는 양심상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리 얘기를 중간에 좀 더 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파 정리인데요. 파는 마트에서 봉지로 사면 굵으면 6에서 8대 정도씩 묶여 있거든요. 흑대파 그대로 보관하면 더 오래 갈 테지만 문제는 그러면 요리를 하기가 너무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은 금방 먹습니다. 바닥에 파가 닿지 않게 공간이 뜨는 길쭉한 그릇에 두면 그리고 프랩하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냉장 보관하면 무르지 않게 끝까지 편하고 맛있게 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를 아끼지 않게 되어서 더 맛있게 만들게 돼요. 매번 쓸 때마다 손질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자꾸 자투리를 남기거나 남아있던 자투리만 넣고 손질을 더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손질이 되어 있으면 꺼내 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넣어야 더 맛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게 되거든요.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걸요? 특히 프랩에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는 극한의 효율 추구 때문도 있지만 김밥집에서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 영향도 있습니다. 김밥이 먹을 때는 간편한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서빙 알바로 공고 보고 갔는데 알고 보니 주방 보조였던 저의 첫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는 정말 많은 채소를 다뤘습니다. 보통 김밥만 파는 게 아니고 떡볶이, 라면, 분식류도 같이 팔잖아요. 그래서 파, 당근, 참치, 어묵, 계란 등등 기본적인 재료 손질은 거의 다 김밥집에서 배웠어요. 그때 재료 손질을 박스 단위로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밑준비에 쓰곤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이미 다 밑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리가 완성되어서 나가는 시간은 5분 남짓인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잖아요. 뚝딱 해내는 느낌이. 그래서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해둬서 시간을 아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재미가 생겨요. 1시간 안에 여러 개를 뚝딱 해냈을 때 내 자신이 엄청 대견하거든요. 나 살림 좀 치는 듯? 하는 그 만족감. 그게 중독적이라 자꾸 요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프렙은 요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앞으로도 이 긴 프렙 시간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지루하시지 않게 썰을 야무지게 풀어볼게요. 그리고 점차 프렙해둔 것들이 쌓이면 더 다채로운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같이 프렙해봐요. 사실 프렙한 거 다 쓰면 또 프렙. 프렙 도르마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쌓인 결과물들을 보면 또 뿌듯하지 않나요?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 둘 것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파보다는 훨씬 프렙 쿨타임이 긴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냉동 보관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차이는 한 번 요리할 때 쓰는 양입니다. 마늘은 보통 한두 스푼씩 넣게 되는데 파는 보통 레시피에 한 대라고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파 굵기에 따라서 한 대에서 나오는 파의 양이 천차만별인데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건지 저는 처음 요리할 때 헷갈렸었거든요. 결론은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묘하게 파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긴 합니다. 다시 마늘 얘기로 돌아와서 마늘은 보관할 때 미리 어떻게 쓸지 용도마다 보관할 양을 정해놔야 하는데요. 냉동시키면 뜨거운 요리에만 쓸 수 있다 보니까 무침처럼 익히지 않고 써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냉동실에 마늘이 많아도 다시 마늘을 사다가 다져 넣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냉동실에 들어갈 다진 마늘, 편마늘, 통마늘의 양과 근시일 내에 쓸 양으로 냉장실에 보관할 양을 지금처럼 준비할 때 결정합니다. 항상 가장 비율을 높게 잡는 건 냉동용 다진 마늘이고요. 편마늘 조금 팩에 담을 거고 통마늘로는 따로 냉동하진 않을 거예요. 통마늘로 쓸 때는 장조림 같이 좀 오래 끓이는 데 쓰게 되는데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오래 끓였을 때 더 무르게 돼서 얼린 통마늘을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요 도깨비 방망이 핸드블렌더로는 간마늘이 되어버리는데 부항하고 완전히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툭툭 끊어서 형체를 봐가며 다진 마늘 선에서 멈춰주면 한동안 든든하게 사용할 다진 마늘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안에 쓸 만큼만 냉장실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소분 용기에 냉동할게요. 예전에는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격자무늬 내고 나서 얼렸는데 요즘은 프레파라고 냉동 소분 용기가 말랑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면 땡스 소윤 기획 세트나 다이소 말랑핏 등등 유명한 제품이 많긴 하지만 전 통 하나면 충분해서 이번에 락앤락에서 냉동 용기 살 때 들어있던 요 녀석을 사용할 거예요. 깊게 떠서 푼 아빠 숟갈 1스푼 정도로 칸 양이 꽤나 넉넉해요. 이것보다 더 큰 칸칸이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볶음밥용 다진 채소 보관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산 락앤락 용기는 구성이 딱 필요한 것만 있어서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냉장 용기도 트라이탄이라는 소재로 가볍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쓸 것 같아요. 하나 주의할 것은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릴 때는 뚜껑은 같이 돌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생각 없이 뚜껑 있는 채로 돌렸다가 뚜껑 휘어진 거 보고 너무 슬펐는데 그렇게 오래 돌리진 않았어서 조금 뒀더니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수납용기류는 아무래도 한 번에 사게 되다 보니까 하나 잃게 되면 하나만 사게 되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치 마늘도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집들이 음식 준비를 시작할 건데요. 예고했던 대로 토마토 스튜, 볶음밥, 파스타를 할 건데요. 크레이프 케이크는 만든다고 생색은 다 내놨는데 친구가 이미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먹기도 했고 식사 양이 많았는지 너무 배불러하고 중간에 혈당 스파이크 와서 낮잠도 좀 자고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사온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으로 디저트는 대체했고요. 사놓은 재료는 또 어딘가에 쓸지 궁리를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은 편마늘을 준비하고 있는데 파스타에 좀 넣으려고요. 다 쓰지는 않을 거라 냉동용으로 지퍼백에 넣고 얼릴 거예요. 이번에 산 마늘은 익혔을 때 달달한 맛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같은 재료라도 그때마다 재료의 맛에 꽤나 큰 차이가 있는데 가차샵을 갈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마늘은 매운맛이 강할 때가 있고 단맛이 강할 때가 있어서 마늘 유형에 따라 음식 맛에서 너무 단독으로만 도드라지지 않게 적정선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이번 마늘은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는 단마늘이네요. 오늘 파스타 할 때에도 야채나 부수재료를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맛있는 마늘 덕분에 시판 미트 소스로 만든 파스타보다 마늘만 넣어 만든 오일 파스타가 먼저 소진되었답니다. 한 덩어리로 얼지 않도록 팩 안에서 잘 펴주고요. 토마토 스튜에 들어갈 감자도 손질해줍니다. 스튜나 갈비찜처럼 오래 끓이는 음식에 넣을 때에는 푹 익었을 때 모서리가 뭉그러지기 쉬운 재료들을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면 좋다고들 하는데요. 재료 때문에 소스나 국물이 탁해지지도 않고 모양도 예뻐서 장점이 훨씬 많은데 손이 한 번 더 가야 한다는 귀찮음이 커서 안 할 거예요. 원 레시피에서는 샐러리와 가지를 넣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선호하는 식재료가 아니라서 빼고 대신에 애호박과 파프리카를 두껍게 썰어서 더 넣었어요. 사실 스튜는 좋아하는 재료 자유롭게 넣고 빼도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되는 안전한 요리입니다. 버섯은 물에 씻지 않고 더러운 부분만 키친타올로 닦아내고 써야 한다는데 항상 잠깐이라도 흐르는 물에 닦게 되네요. 한우 국거리 3절인데 300g입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올리브유랑 밀가루 묻혀서 팬에 볶기 전 밑준비를 해줍니다. 버터를 한두 스푼 정도 잘라 넣어 녹여주고 그 위에 소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들러붙지 않게 흩뜨려 놓으니 제법 양이 많네요. 고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제 미리 정리해 놓았던 자투리 재료를 같이 쓸 거예요. 스튜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비슷한 한 입 크기로 썰어주고, 당근, 감자처럼 딱딱한 재료들을 먼저 볶는데요. 사실 스튜는 다 때려놓고 한 번에 끓여도 되는 게 어차피 최소 30분 이상 뭉근하게 끓여낼 거라서 안 익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요리들이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때 참 좋아요. 시간이 드니까 생색내기도 좋고 익는 동안 다른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약간씩 어두운 갈색으로 마이야르 반응까지 난 걸 보면 이제 채소 투하할 시간. 채소가 고기 양에 비해 적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러 채소를 조금씩 모아 넣다 보니 웍이 금방 한가득 차기는 하더라고요. 토마토 스튜는 레시피를 재료를 이미 사오고 나서 당일날 찾아봤는데 집에 토마토가 원물 그대로 있어서 신경을 안 썼다가 알고 보니 토마토 소스나 홀토마토 페이스트가 한 통 들어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급하게 미트소스 파스타 소스 작은 걸 사왔는데 200g 정도 들어가니 반 통을 쓰게 돼서 겸사겸사 파스타 삶는 양을 늘려서 미트소스 파스타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큰 힘 안 들이고 파스타 종류가 2개가 돼서 이득이에요. 재료가 애매하게 남는 것보다 딱 다 쓰는 게 나중에 재고나 소비기한 신경 안 써도 되어서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냉장고 자리 차지도 안 하니까 좋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요리를 하면서 그때마다 레시피를 찾아본다고 했었잖아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해본 레시피들을 모아서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레시피북 파일 형태로 묶어놓는 거거든요. 제대로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캡션에 레시피도 달아볼게요. 아직은 사실 요리하면서 영상 찍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라. 토마토는 굳이 무리해서 껍질 안 까셔도 오래 끓이다 보면 속이 녹아내리면서 쉽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좀 뒀다가 대롱대롱 달린 껍질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월계수 잎까지 넣고 이제는 진짜 끓이기만 하면 돼요. 바로 볶음밥 준비로 넘어갑니다. 넉넉한 기름에 파, 마늘 볶아주고요. 향 났다 싶으면 바로 재료들 투하. 그 사이 잘 끓은 스튜. 먹음직스럽죠? 파스타 익힌 지 5분쯤에 한쪽에 오일 파스타용 새우 마늘을 볶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상 차림. 중간에 생략된 건 팬에 밥 넣기랑 팬에 파스타면 넣고 마무리 볶기인데 간하고 마무리에 집중하느라 영상 찍는 걸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친구가 맛있다면서 과식해줘서 뿌듯했어요. 이렇게 덜어서 각자 먹을 만큼 먹고 채소 없는 편식 파스타도 야무지게 먹어줬습니다. 중간에 밥 반찬용 두부조림도 몰래 하나 했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해돋이 캠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야외 촬영 잘 마치고 새해 첫 회를 담아올게요. 감사합니다.